현준혁 교사가 구속돼 학교를 떠난 이후 허전해진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준 것은 김영기 선생이었다. 충남 부여 사람인 그는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문학의 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족 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시조 100수를 골라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다. 시조를 통해서 결의의 영혼을 이어가려는 강의법이었다. 그는 우리 역사 강의도 곁들여서 했다. 조용한 성격인 김영기는 박정희의 사기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임진왜란과 이율곡의 10만 양병론을 설명하다가 나라가 이러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면서 한동안 흐느꼈다. 학생들도 따라 울었다. 박정희가 3학년일 때인 1934년 4월에 또 독서 사건이 터졌다. 1기 선배인 4학년생 중 진두현 등 6학생들이 독서회를 만들어 사회주의 책들을 읽다가 퇴학당한 뒤 구속됐다. 진두현을 유치장에 집어넣으면서 조선인 형사가 말했다. 현이란 새끼가 뿌린 씨앗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러나 이번만은 뿌리째 뽑고 말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진두현은 조선일보에서 읽은 칼럼 한 구절이 생각났다는 것이다. 조선 사람은 감옥살이를 2년 3년 해야만 옳은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두현은 나도 이젠 옳은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으로서 옥살이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5월에 박정희는 3학년생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철원에서 전철로 갈아타서 내금강 입구 말휘리역에 도착하니 태평여관에서 큰 길을 가지고 나와서 여행단을 환영해줬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이 여관에서는 학생들을 정성 들여 모셨다. 조선 음식도 맛있었고 잠자리도 쾌적했다. 다음날 내금강을 구경한 뒤에 도착한 곳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구미산장이었다. 일본인 주인의 대접이 영 시원치 않았다. 1박 3식에 돈은 태평여관보다도 3배나 많은 2원을 받으면서 저녁은 맛없는 일본식이고 잠자리는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재우는 것이었다. 화가 난 학생들은 내일 점심 도시락은 이 여관 것으로는 먹고 싶지 않으니 만들지 말고 식대는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인 주인은 내일 도시락 반찬은 이미 준비했으니 먹든지 안 먹든지 돈은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오기가 발동했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을 나설 때 여관에서 준비해둔 도시락을 아무도 갖고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인 인솔교사가 오늘 가는 길은 매우 험하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도시락을 가져갈 것을 권해도 듣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심을 굶어가면서 외금강을 구경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솔교사도 이 사건을 불문에 붙였는데 도리가이 교장이 이를 알고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명모, 정헌욱 2사람이 주동자로 물려 퇴학을 당하고 유만식은 무기정학, 다른 7명은 1주간의 근신처분을 당했다.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부모를 불렀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틀 동안 이들 부모들은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사건은 금강산 비로봉 사건으로 불린다.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정찬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 그대로 이 금강산 여행 중에 들르는 상점과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마다 기념 도장을 받아와서는 스탬프집을 만들었다. 여기에 친구들의 한마디를 실었는데 유독 박정희가 쓴 글이 튄다.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약간 고쳐서 소개한다. 금강산 12,000봉, 너는 세계의 명산. 아, 네 몸은 아름답고 삼엄함으로 천하의 이롬을 떨치는데 다 같은 삼천리 강산에 사는 우리들은 이같이 헐벗었으니 과연 너에 대해 머리를 들 수 없다. 금강산아, 우리도 분투하여 너와 함께 천하에 찬란하게. 온정리에서 정있음. 다른 동기생들은 아, 평생에 보고 싶던 우리 금강산이여. 이제 보고 나니 만시지탄이 없을 수 없네. 식으로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는데 박정희는 조국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말이 없고 생각이 많은 17학생의 마음속에서 중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만든 비범한 성격은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과 한 덩어리로 파악한 점이다.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한만을 풀려고 했더라면 그는 이기적인 입신 출세주의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 시절에도 특별히 정의감이 있는 소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정의감이 가르쳐지는 것인지 타고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 와서는 정의감이 강한 학생임을 엿보게 하는 몇 가지 흔적을 남기고 있다. 1936년에 발간된 대구사범 교우회지 제4호에 실린 5학년생 박정희의 시를 읽어본다. 대자연.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도 황야의 한 구석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이 보다 기품 있고 아름답다. 아름답게 장식한 귀부인보다도 명예의 노예가 된 영웅보다도 태양을 등에 지고 대지를 일구는 농부가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다. 하루를 지내더라도 저 태양처럼, 하룻밤을 살더라도 저 파도처럼 느긋하게 한가하게 가는 날을 보내고 오는 날을 맞고 싶다. 이상. 이 시를 한 일본 기자에게 읽어보게 했더니 언어 감각이 참 뛰어나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놀라는 것이었다. 일본어의 운율도 잘 맞아떨어져 노래 가사 같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박정희는 자신의 시에다가 1, 2, 3의 번호를 붙여놓아 그가 작사한 몇 가지 노래의 가사를 연상시킨다. 마지막에 이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여기에서도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박정희의 정신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소곳하고 소박한 것에 대한 박정희의 동경이다. 들꽃과 농부로 상징되는 약자와 소박성, 거기에 대칭되는 귀부인과 영웅 사이에서 박정희는 약자 편에 서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간 강자와 부자에 대한 반골의식과 소박성은 이미 대구사범 교정에서 틀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5학년 때 기숙사 북료 2층 6실에 배치됐다. 실장은 5학년의 우등생인 이정찬, 박정희가 부실장, 그리고 후배들이 10명이었다. 방바닥은 다다미, 방 가운데 앉은뱅이 책상들이 붙여놓아 자습하도록 하였다. 방 입구에는 숯을 쓰는 화로가 있었고 벽을 따라서 벽장이 있어 사물을 보관하였다. 학생들은 머리를 책상, 다리를 벽장 아래로 뻗고 잤다. 밤마다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지던 이 방에서 박정희와 함께 1년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3년 후배인 7기생 2사람이 생존해 있다. 최영복, 강웅구. 2사람은 박정희를 말이 적고 늘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던 당찬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숙사에서는 가부시키라는 풍습이 있었다.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한 사람이 10전씩 출자하여 돈을 모은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뽑아 기숙사 바깥으로 원정을 보내 과자를 사오게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기숙사비도 제때에 못 내고 있을 때여서 가부식기에 낄 수 없었다. 강훈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가부식기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서 슬그머니 나갔다가 일이 끝난 뒤에 들어오곤 했다는 것이다. 보기가 안쓰러워 후배들은 박정희가 있을 때는 가부식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강훈구는 박정희가 하도 말이 없어 한때는 어디 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박정희의 특징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칫솔질을 하는데 가루치분을 쓰던 그 시절, 박정희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칫솔질을 매우 오래 하는 것이었다. 칫솔질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인지 다짐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칫솔질이 끝나면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세면장으로 향하는데 꼭 결투장으로 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박정희는 방과 후에는 혼자서 별채 건물의 음악교실 뒤로 가서는 권투 연습을 하기도 했다. 검도와 권투 연습을 자주 한 박정희는 아이구치라고 불리는 작은 칼을 갖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강훈구의 증언인데 대구 사범이 대구 고보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여 1대0으로 대구 고보에 이겼다. 응원 나왔던 대구 고보의 주먹들이 화가 나서 대구 사범 응원부대를 혼내주려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가 붕대로 주먹을 감더니 아이구치를 꺼내고는 한판 붙자고 나서자 주먹들이 물러났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친구도 말도 별로 없는 꼴찌 학생이었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 힘은 완력과 침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공격적인 학생은 아니었다. 남을 먼저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있으면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슴도치 같은 학생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고슴도치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할 수 있는 힘은 없어도 되지만 강대국이 먹으려고 할 때는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공격 자세를 취할 만한 힘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국방의 논리였다. 강소국을 지향했던 박정희의 이런 자주국방 정책은 박정희의 인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가 5학년이던 1936년 4월 교정 한 구석에서 동기생 주재정과 석광수가 말다툼을 벌였다. 주재정은 소녀처럼 얌전한 학생, 석광수는 제일 잘 나가는 주먹이었다. 석광수가 맥주병을 깨 주재정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급생들은 겁이 나서 구경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박정희가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동급생 김병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석광수를 때려 눕혔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박정희는 실장인 동기생 이정찬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성격이 모진 박정희는 이정찬과 맞닿아 있는 자신의 책상을 일부러 떼내어 다른 쪽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다. 사감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다가 이걸 보고 지적을 하면 못마땅하다는 듯이 다시 붙여놓는 것이었다. 후배 강훈구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정찬과 박정희가 치고받을 듯이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이정찬은 5학년 중에서는 최우등생이고 앨범 편집위원장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다. 동북고교 교장을 지내고 작고한 이정찬에 대한 동기생들의 평은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교육자이다. 이정찬이 책임을 지고 만든 제4기생 졸업 앨범은 요 사이의 앨범보다도 편집이나 사진의 질이 뛰어나다. 민족 정신과 정성이 스며있는 앨범을 보노라면 왜 이런 학생을 박정희가 싫어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후배 강은구는 박정희가 기숙사 복도에서 자신에게 역사와 야사를 가끔 들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는 역사책을 많이 읽고 있었다. 이 박정희에게 한 번은 강은구가 수학 교과서에 나온 방정식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박정희는 끙끙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표와 대조했더니 정답이었다. 박정희는 자신도 대견한 듯이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모처럼 웃음을 짓더라고 한다. 워낙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박정희라 활짝 웃어 보인 그때의 기억이 오래 남았다. 박정희는 성적이 꼴찌권을 맴도는 바람에 한 달에 7원씩 나오는 관비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7원이면 대략 쌀 반 가마 값이었다. 반에서 40등 이내에 드는 관비생들은 7원을 받으면 식비로 4원 50전, 기타 공용으로 2원을 기숙사에 내야 했다. 기숙사의 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집에서 붙여주는 식비를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외상밥 또는 눈칫밥을 먹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럴 때면 고향인 상무리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조카인 박재석은 월사금은 없고 돈까지 준다는 대구 사범에 다니는 삼촌이 시도 때도 없이 돈을 구하러 내려와서는 며칠씩 놀다가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삼촌 박정희는 이불 보퉁이와 빨랫감을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맡겨놓고는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운영하던 박상희의 집을 찾아와서는 눌어붙는 것이었다. 박상희는 박재석을 불러들인 다음 손바닥만한 메모지에 글을 써주는 것이었다. 우리 조카를 보내는데 제 동생의 학비 후원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런 메모를 가지고 박재석은 구미면장, 곡물검사소장 같은 구미면 내의 유지들을 찾아다녔다. 그분들은 일하다가 말고 제가 드린 쪽지를 읽으시고는 돈을 봉투에 넣어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1원, 많게는 5원씩 주셨습니다. 저는 이 봉투들을 상희 삼촌에게 드리는데 그분은 열어볼 생각도 않고서 네 아재 갖다 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죠. 좀 골치 아파했죠. 박정희의 상몰이 친구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왔다는 것을 알곤 했다. 뒷동산에 올라 부르는 군용 나팔 소리. 그것은 가난과 꼴찌,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찌들린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었으리라.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갖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